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 회사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과연 흑자였을까요? 아니면 적자였을까요? 오늘 저희는 세계 경제라는 큰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재무 상태를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국제투자대조표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받을 돈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외에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장부를 본격적으로 펼쳐보기 전엔요, 아주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용어는 바로 국제투자대조표, 영어로는 IIP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특정 시점을 딱 잘라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이에 오고 간 돈의 총 잔액을 기록한 말 그대로 국가의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왼쪽엔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했거나 빌려준 돈이고요. 오른쪽은 부채,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에 투자한 돈을 말합니다. 이 둘의 차액이 바로 우리나라의 순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025년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자산이 줄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함께 추적해 보시죠. 먼저 기준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2024년 말 우리나라의 순자산은 약 1조 1,02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불과 1년 뒤인 2025년 말에는 이 수치가 9,042억 달러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꽤 큰 금액이 줄어든 걸 바로 알 수 있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년 만에 약 1,9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순자산이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도대체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우리가 밖에서 벌어들인 돈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은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3,626억 달러나 크게 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해외 자산은 무려 2조 8,752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이상하죠? 자산은 이렇게 늘었는데 순자산은 줄었다니. 그렇다면 범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겠네요. 이제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 바로 부채 쪽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가 찾던 해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범인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 즉 대외 금융부채가 무려 5,604억 달러나 폭증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밖에서 벌어들인 자산 증가분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말 엄청난 증가세죠. 네, 미스터리는 이렇게 풀렸습니다. 순자산 감소의 원인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자산을 늘리는 속도보다 전 세계에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산과 부채 규모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진짜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면 또 다른 숫자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바로 진짜 빚의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부채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외 채무란 계약상 반드시 갚을 의무가 있는 진짜 빚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대외 채무가 1년 새 940억 달러나 늘었고요. 더 주목할 점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좀 급한 돈, 즉 단기 외채가 325억 달러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기 외채 증가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준비 자산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라는 건데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비율이 4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국가의 비상금, 즉 외환 보유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급한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1년 전보다 6.6%포인트나 올랐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단기적인 빚 상환 부담이 커졌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숫자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큰 그림을 봐야 할까요?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기회와 위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과 또 외국자본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부채가 들고 단기 상환 부담이 커지는 위험 또한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분석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와의 연결을 피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방파제를 과연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